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5일 금요일 아침 9시 43분입니다. 미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은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 증시만 하락하게 된 이유가 굳이 있다라면은 애플의 투자 등급 하향을 좀 그 이슈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석가가 애플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플이 빠지면서 미국 증시는 약했죠. 이 미국과 유럽 증시에 작용한 어떤 재료들은 똑같았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긴 했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애플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가장 그냥 건조한, 가장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기존 추세는 아직까지 다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이 기존 추세에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죠. 물론 이제 기존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금리, 달러 등이 기존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걔네가 지금 역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기존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니고 기존 추세의 조정이죠. 기존 추세가 더 강화되기 위한 조정으로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어젯밤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미국 증시 개장 전에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 튼튼하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두 가지 ADP 고용지표하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하고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 둘 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 고용시장 튼튼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시장의 반응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미국 증시 개장 전에 그래서 금리가 신나게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좀 안 좋게 출발을 했었고요. 장 초반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 안 좋게 출발했었다가 장 초반에 이제 좀 반등하다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하락 마감을 했죠.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을 결과적으로 하더라고요. 장중에 상승 전환도 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긴 하고요. 이 장중에 그래서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상방 압력을 좀 받긴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아서 증시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증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상방 압력을 받은 건지, 뭐가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요즘에 금리와 증시가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죠. 하여튼 그런 연관성은 잘 보여줬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다 같이 골고루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낙폭이 막 엄청나게 세거나 막 그러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보시면 막 전 종목이 다 빠지는 그런 건 아니고, 애플이 좀 주도적으로 얻어맞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투자 등급이 하향되고 있다 그러면서 IT 빅테크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나스닥이 좀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도 제법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보시면 금융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 헬스케어 요즘에 계속해서 연초에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하여튼 등등 해가지고 아직까지 강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순환매 그런 게 돌면서 시장이 아직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다. 지금 이런 건 조정이긴 합니다. 러셀 지수는 얼마 안 빠졌죠, 그죠? 상승 종목 수도 제법 많이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연초에 시장이 지수가 약한 거는 이제 애플이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약한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약한 거고, 다른 친구들은 비교적 아직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잘 버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여튼 어제 밤에 이제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오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좀 어떤 재료가 실제적으로 좀 나오고 있긴 해요. 이거 단순히 투기적인 영향 때문에 이렇다라고도 물론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이런 하락을 좀 정당화할 만한 그런 눈에 띄는 재료들도 슬슬 등장을 하고 있고, 분위기도 그에 맞춰서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더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죠. 모건 스탠리에서 3월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최근 국채 강세는 베어마켓 랠리다, 다시 금리 올라가니까 니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연초 들면서 지금 분위기가 작년과는 좀 다르죠. 작년에 윈도우 드레싱, 종가 관리 효과가 엄청날 때와는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롯데 신세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 태영에서도 문제 없다고 그러긴 했어요. 하여튼 근데 롯데 신세계 이번에는 어떤 우려가 전이가 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전이가 무서운 건데, 하여튼 그래서
네, 하여튼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씩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일본 그죠? 일본에 지진 난 것 때문에 그 보시다시피 경제도 강타했다, 공급망 위협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도시바 반도체 공장 나흘째 중단이라고 하고, 뭐 자동차 부품사도 몰려 있고, 그래서 연쇄 충격이 우려된다. 예,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거 연초에 지금 안 좋아진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런 기사들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게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지라는 게 물론 이제 주된 지금 시장의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명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조정의 명분, 하락의 명분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점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내용을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가만히 있었어요. 뭘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일단 제가 요즘 계속해서 지금의 하락은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일부 이제 좀 깝깝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도대체 언제까지 조정이라 하려고 그러나,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면 조정이고 어디까지 빠지면 하락 전환인가, 어떤 이런 하락 전환에 대한 기준에 관해서 일단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일단 좀 먼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에요. 보시다시피 지난 10월 말부터 해서 쭉 잘 올라왔고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아직까지 상승 추세 중에 가벼운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이죠. 근데 기간 조정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거였으면 이 정도 선에서 여기서 놀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 선을 붕괴시키는 순간부터 가격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가 이야기하는 하락 추세로 전환은 언제냐 라는 거를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락 추세라는 게 뭐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 아닙니까?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거꾸로 그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하락 추세라는 거는 일단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을 때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큰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하락 추세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어떤 중요한 저점은 어딜까요? 여기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기간 조정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다이렉트로 계속 빠져서 시장이 하락 전환을 할 거면 여기 이 라인까지는 붕괴가 돼야 돼요. 이 라인까지는 붕괴가 돼야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거니까. 물론 이 와중에도 그대로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하긴 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은 낮췄지만 여기서 만약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고점을 높이면 이러면 또 이상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번에 올랐다가 또 어떤 고점이 낮아지는 걸 확인을 해야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 자, 그럼 언제 요까지 빠지는 걸 기다리고 있냐 싶으실 수 있죠. 그죠? 이게 일단 1번 시나리오인 거예요. 1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다른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어떤 조건이 나와야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여기 지금 일단은 어떤 하나의 어떤 하락 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여기서 언젠가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저점이 낮아졌어요. 지난번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식화시켜 그려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의 작은 어떤 하락 파동이 하나 진행 중인데, 이 하락 파동이 끝나고 반등을 줘요. 반등을 줬는데 이 반등이 여기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여기서 하락을 해요. 근데 하락을 했는데 여기 있는 저점, 여기 있는 이 자리 저점을 붕괴시키면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죠. 왜냐? 그러면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또 하락 추세가 되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여기서 한 번에 이 자리까지 붕괴시키는 거는 솔직히 좀 일단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기존 추세가 10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역대급으로 강했는데 한 번에 무너지겠냐 라는 게 일단은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실제로 아직도 미국 증시 투자 심리 자체는 보시다시피 어젯밤에도 러셀 지수 중소형주들은 또 강하잖아요. 아직까지 어떤 심리 자체는 또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어쨌든 저는 2번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 전환이 되더라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고점 저점 한번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꺾이는 거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하락은 계속되고 있고 이 의미 있는 반등은 일단 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락 전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나스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하긴 해요. 네, 다른 것들도 S&P도 그죠? S&P도 그럼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S&P도 지금 보시면 이게 사실 기간 조정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저점이라는 게 뭐 이런 자리밖에 없어요.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위에서 올랐다 빠지면서 이렇게 위에서 어떤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뭐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러셀 지수는 모양이 뭐 조금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얘도 뭐 그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얘도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저점이라는 게 사실 지난번 워낙 어떤 슈팅성 흐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면 뭐 거의 뭐 이런 자리까지를 봐야 되긴 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한 번에 빠지지는 않겠죠, 그죠? 이런 자리까지 나스닥이고 S&P고 이렇게 그 중요한 저점이라고 말씀드린 자리까지 한 번에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사실 네, 이렇게 한 번에 빠지면은 오히려 이렇게 빠진 자리에서 주식 매수를 고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의미 있는 뭐 반등도 안 주고 여기서 이게 한 파동으로 여기까지 쭉 빠져버린다. 그럼 이건 또 오히려 단기 낙폭 과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존 추세가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뭐 러셀 지수 그래서 그 조정 중이고 솔직히 바로 한 번에 이런 자리들을 붕괴시키냐 바로 이런 자리들을 뭐 한 번에 붕괴시키겠냐 싶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랐다가 빠지는 여기서 어떤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작년에 워낙 변동성이 크게 좀 덤벙덤벙 오르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어떤 다음번 하락 추세에 대한 뭐 전환에 대한 뭐 그런 기준선도 굉장히 좀 멀리 있거나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근데 뭐 미국 증시 뭐 지금까지 뭐 보시다시피 대부분 어떤 뭐 쌍고점이나 뭐 이런 거를 뭐 확인을 하고 충분히 어떤 기회를 주고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상황은 일단은 어떤 뭘 좀 안 하고 좀 기다려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싶긴 해요. 일단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 좀 반등이 올라오는 걸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요. 지금 자리에서 하방을 추격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이제 하방을 진입을 하는 건 곧바로 진입을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자리가 붕괴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진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게 뭐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겠는데 이거는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일단 뭐 추세적인 하락 시나리오는 아니기도 하고 말씀드렸죠. 이까지 다이렉트로 빠지면 눌림시 매수가 되면서 오히려 여기서 주식을 사야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은 역사적인 모습을 보셨다시피 여기 있는 이 역사적인 고점 자리를 지금 훌쩍 넘어간 상황이라고요. 레벨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하락 전환을 하고 싶으면 매우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텀벙거리면서 한 번에 쭉 빠져버리면은 그럼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오히려 눌림이 되면서 그 레벨업 했었잖아요. 레벨업 했었으니까 여기서 오히려 이제 대세 상승을 위한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찬스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마지막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게 터질 거면은 그런 시세가 터지고 싶으면은 어쨌든 좀 충분히 이런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충분한 어떤 고점에 대한 여기는 이제 니네가 올라가기 힘든 저항이 맞아라는 거를 충분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한테 분명히 진입 기회가 올 거라고요. 그런 확인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쑥 빠져버리는 거는 그런 거는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뭐 어쨌든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잤습니다. 요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아직까지 그 미국 증시는 잘 빠지고 있고요. 의미 있는 지지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어떤 기존 추세를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어떤 매수세가 등장할 만도 하긴 한데 일단 뭐 그런 게 일단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손가락을 빨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금리 조금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인데요. 참 재밌는 게 이 금리 베팅 어젯밤에 사실 하려고 했는데 금리 베팅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잤어요. 사실 조금 좀 애매하더라고요. 좀 모양이. 그래서 사실 어젯밤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금리의 단기 변곡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 보여드리면서 금리의 단기 변곡일 수 있다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봐라, 금리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3.91 뭐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를 돌파한 척하면서 어떤 강력한 매수세를 좀 뽐낸 거거든요. 여기를 돌파한 척하면서 어떤 신호등에 불이 들어온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 하락 중에 반등에 불과해요. 이것도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추세 전환이라고 하려면 이 워낙 변동성이 컸었기 때문에 그죠? 추세 전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본격적으로 좀 높아져야 되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죠? 네, 뭐 그러니까 물론 이런 자리에서 어떤 뭐 고점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한데 이건 어쨌든 한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상승 추세라고 이런 걸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저항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들이 될 겁니다. 이런 자리들은 넘어줘야 고점이 좀 높아지는 거겠죠, 그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어떤 파동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여기에서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단지 방향만 반대인 거죠. 일단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가벼운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어젯밤에 중요했던 지지선이 있는데 이 지지선 자리 지지력을 재차 확인을 한 거죠. 어젯밤 금리가 오른 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이, 고용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금리 상승을 뒷받침하는 금리 상승을 뒷받침했으니까 어젯밤 금리 상승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지금 3.91이라는 자리를 3거래일 동안 이제 지지력을 확인했어요. 지지력을 확인을 하긴 했는데 이게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좀 지금 이제 어젯밤에 원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력을 확인을 하면은 금리 상승의 속도가 가팔라지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밑에 거래량이나 이런 게 좀 안 나와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금리는 근데 미국 증시 본장이 열리면은 계속해서 금리는 일단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압력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좀 약간 좀 신뢰가 안 간다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가격적으로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것도 솔직히 좀 약간 좀 비싸다라는 생각도 있고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좀 내려와서 어쨌든 어떤 뭐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고 싶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금리 3.91 아래에서 베팅하는 게 가장 매력적일 것 같긴 해요. 잠깐이라도 이 밑으로 살짝 떨어져 준다면 여기 어딘가에 사는 게 가장 매력적일 거라 생각해서 가격적으로도 이미 여기서 뭔가 진입을 하는 거 일단 좀 별로 일단 제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국 증시만 열면은 이게 금리가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장 시간에 미국 금리 채권의 거래량이 많긴 한데 본장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사실 별로 거래량이 없어서 조금 좀 찝찝하다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일단 어젯밤에 그냥 일단 진입을 안 하고 자긴 잤습니다. 어떤 저항 측면에서 봐도 사실 이 자리가 좀 저항이긴 해요. 그래서 지난 3거래일 동안 일단 어딘가를 못 넘고 있어서 사실 여기는 지금 일단 저항으로 확인이 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저항은 넘어간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상승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요. 근데 일단 사실 여기를 넘어간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찝찝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찝찝해서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겉모습 뭐 이렇게 그냥 단지 겉모습으로만 보면은 금리는 일단 더 올라가는 게 맞고 상승의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 자리, 지난 3거래일 동안 쭈루시 저항이 누적됐던 이 자리만 돌파한착을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수월하게도 금리가 급등을 할 수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급락을 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별로 지지력이 없죠. 어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금리 움직임이 좀 재밌었던 게 사실 보시면 어젯밤 금리가 중요한 자리에 붕괴시켰거든요. 중요한 자리 시작할 때 미국 증시 시작할 때 붕괴시키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회복을 못했어요. 매수세가 없다는 겁니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할게요. 금리로 이야기할게요. 금리가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위쪽에 무주공산이라고 해요. 위쪽에 저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젯밤엔 사실 이렇게 출발을 했으면 시작부터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했으면 사실 어젯밤에 금리가 대폭등해도 되긴 됐었어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여기서 그냥 비리비리 하면서 일단 잘 못 움직였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젯밤의 움직임들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가만히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손가락이 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조건이 맞긴 맞는데 왜 이리 뭐가 이렇게 하여튼 뭐가 찝찝한 건지 굳이 그러니까 뭐 일단 겉보기로 보면은 분명히 금리 상승에 일단 베팅을 하고 그런 거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뭔가 하여튼 계속 찜찜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또 지금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것도 사실 좀 추격의 의미가 좀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찜찜한 면들 때문에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미국 증시하고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차트 모양 비슷하거든요. 차트 모양 비슷한 게 아니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까지 이게 30분 봉인데요. 보시면은 계속 최근 몇 거래일 동안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하루 이틀 정도를 빼놓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 본장 시간에는 하루 이틀 정도를 빼놓으면은 거의 대부분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일단 장중에는 음봉입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져요. 이거 지금 선물 뒤집어 놓은 거니까 금리로 보시면 돼요. 분봉인데 계속해서 하여튼 거래량이 많은 시간에는 음봉 쭉쭉쭉쭉 금리 떨어지고 꼭 이놈들은 문 닫고 나면은 금리가 올라요. 문 닫고 나면 거래량 없는 시간에 금리 다 올려놓고 거래량 많은 시간에는 금리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이게 참 뭔지 그래서 좀 뭐가 금리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까지 좀 확인을 했고요. 다시 이제 이거는 국채 선물이죠. 다시 국채 선물입니다. 이거 지금 하여튼 미국 증시하고 차트 모양 매우 유사합니다. 나스닥하고 차트 모양 매우 유사해요. 나스닥 모양이나 30년 국채 선물의 모습이 유사합니다. 그죠? 기술적인 분석은 같습니다. 이거 하락 전환 언제 되겠어요? 1번 조건 혹은 2번 조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조건들이 되면은 이제 조정이 아니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다. 아니면 2번 조건 여기서 올라다 빠지면서 어떤 저항을 확인하고 그러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하고 국채 선물하고 요즘에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영향을 뭐 얘네도 국채 선물도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다 봤고요. 달러는 어젯밤에 달러는 어젯밤에 장중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장중에는 달러가 올라가고 있고 아시아 장중에는 달러가 좀 약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도 여러분들 똑같죠. 달러가 본격적으로 그럼 상승 추세로 전환은 언제입니까? 그런 기준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 돌파 한창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눌림이 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하방 경직성 확인하면서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하거나 1번 조건이거나 2번 조건이거나 똑같죠, 그죠? 그런 조건이 나왔을 때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발표가 되죠.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에 따라서 뭐 앞으로 뭐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더욱더 하락이 심화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논판 페이롤스 오늘 밤 요거하고 실업률 두 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시장의 반응은 이성적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시장의 반응은요. 연말에는 아무리 지표가 불리해도 주식이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분명히 지표가 어떻게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적당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성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이성적인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좀 지난번 투기성이 짙었던 영향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고용지표 너무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라고 나와버리면 증시에 또 안 좋을 거고 너무 고용시장이 또 허약하다 또 그래도 증시에 안 좋을 거고 적당히 고용시장이 뜨끈하니 좋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시장에 굉장한 호재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적당히 좋다 그러면 괜찮은데 너무 안 좋다 혹은 너무 좋다라는 모습이 나와버리면은 시장에 안 좋을 수 있다. 뭐 그겁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다 봤고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살짝 반등하더라고요. 유럽 증시는 유럽 증시 어젯밤에 중요한 자리 다시 여기 저항이죠. 근데 아직 저항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미국 증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유럽 증시는 어제 유럽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게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조금 좀 말로는 설명이 좀 잘 안 될 수 있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도 있다. 왜냐? 지난번 강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모습들 좀 나타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뭐 이제 슬슬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생각을 하거나 하면 되겠죠.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 자리 못 넘고 계속해서 또 빠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저항에 오긴 왔습니다. 넘냐 못 넘냐가 좀 중요할 수 있죠. 이것도 못 넘으면 그냥 수월하게 이제 수세적인 전환 뭐 그런 걸 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 하루 올랐다라고 해서 이거 뭐 이거 지금 하루 올랐다라고 해서 이게 의미 있는 반등하고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파동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최소 뭐 몇 거래일 이상은 좀 올라와 줘야 그래야 이제 좀 의미 있는 파동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다. 뭐 일단 어제까지는 자연 반등, 가벼운 자연 반등이고 일단 얘도 아래쪽으로 쳐지는 거는 이상은 없는데 하여튼 이런 모습을 미국 증시나 어떤 금리에서 뭐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이런 약간 되돌림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어젯밤 유가는 뭐 보이시다시피 뭐 고점을 높였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 1월 3일날 나왔던 수요일날 나왔던 이 양봉을 훼손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 뭐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가 하여튼 이런 거 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패스하고요. 한국 증시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은 뭐 하락이 좀 둔화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이렇게 하락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미국 증시도 최소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에서 특히 코스피에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콜옵션 죽는다. 그거 일단 뭐 그걸 똑같은 뭐 어떤 중요한 포인트로 뭐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뭐 한국 증시 하여튼 뭐 잘 모르는 그런 구간 안에 왔습니다. 저도.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어떤 하방 진입의 마지막 기회, 뭐 일종의 뭐 그런 거일 수 있는 거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거고.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뭐 저의 시나리오와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일단 한국 증시는 일단 저의 시나리오대로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외국 증시가 이제 해외 증시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건데. 한국 증시는 뭐 보이시다시피 평상시에 늘 보이던 그런 모습으로 일단은 지금 꺾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한국 증시는 뭐 솔직히 뭐 이런 때 뭐 이 정도 가격대면은 하방 진입하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일단 뭐 그 정도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미국 증시 아직 해외 증시가 아직 그런 게 확인이 좀 덜 됐죠. 해외 증시는 둥구스름한 모양, 천장형이 둥구스름한 비교적 좀 변동성이 적은 모습이고 한국 증시는 연말에 변동성 확대시키면서 조금 뾰족한 천장형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 해외 증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움직임이 단기적인 움직임이 조금 좀 달라지긴 할 건데 뭐 그런 단기적인 부분까지는 뭐 저도 지금 이야기를 좀 잘 못 드리겠어 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뭐 제가 비교적 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의견은 분명히 하여튼 이 정도 가격대 지금 여기는 어떤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방 진입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경험상 그런 이야기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건 뭐 저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여기서 뭐 반등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쭉 빠질 수도 있고 솔직히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개인적인 경험을 뭐 조금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통상적으로 요렇게 강하게 올랐을 때는 이게 올랐다가 빠지면서 이렇게 쌍고점 만드는 그런 쌍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약하게 일어나거나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국 증시는 이러다 스무스하게 한 번에 쭉 빠져버리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기대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하여튼 신경 쓰이는 건 해외 증시죠. 해외 증시가 지금 둥구스름한 천장형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서 뭐 반등이 몇 거래일 정도 뭐 또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지금 하여튼 재밌는 게 이 어제 미국 증시 하락하고 뭐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근데 반등이 뭐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감이 되면 오늘 한국 증시가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쭉쭉쭉쭉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버텨준다면은 그래도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도 지지력 안 보인다 그러면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 있는 거고, 일단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그죠? 오늘은 오늘 코스닥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장 분위기는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기존 추세의 힘이 무섭긴 하구나라는 걸 이런 데서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얘는
네, 굉장히 뭐 강한 모습이고 물론 반등시 매도 전략할 수 있는 기준들은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 깨지도 않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얘도 어떤 매수세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뭐 오히려 고점을 더 높여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코스닥 저런 걸 보면은 코스닥 저런 걸 보면은 아직도 하방 진입은 더뭐 기다려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세계 증시도 코스피 뭐 저런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빨리 꺾이는 놈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도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다만 어쨌든 코스피는 매력적인 가격, 하방 진입의 매력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 일단 확인을 했다 싶고요. 뭐 그거 말고는 뭐 나머지는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환율도 뭐 잘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박스권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는 그런 구간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저는 계속해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못 잡을까 싶어서 저도 약간 조바심이 좀 나긴 나는데 지난 한 달 넘게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벌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계속해서 뭐 들어서 저도 조바심이 좀 나긴 나는데 하여튼 뭐 약간 좀 배짱을 계속해서 좀 튕겨 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으면 나는 진입하지 않겠어 라는 뭐 그런 배짱을 좀 튕겨 보려고 합니다. 저도 좀 굉장히 좀 피곤하긴 한데 뭐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 뭐 낚싯대에 뭐가 물고기가 확 물어야 뭐 낚싯대를 채는 거지. 챔질을 그래야 하는 거지. 아직 물고기가 확 물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괜히 지금 낚싯대 들어올려 봐야 미끼만 먹히거나 하여튼 뭐 인건비만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가만히 있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조바심이 좀 굉장히 많이 드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저도 일단 힘겹게 뭐 참을인자 써가면서 저도 일단 좀 기다려보고 있어요. 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